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5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이들과 관련해서 심신미약에 대한 걱정,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도 되면 무슨 장기 복용하고 있는 어떤 약물의 문제, 또 그거 말고 기호약물에 대한 약물 의존성,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 증상, 중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혹은 다른, 아니면은 우리가 근래에 자주 접했던 어떤 주술적인 데에 의존하는, 혹은 종교에 의존하는 것도 과도하면 역시 대선 후보로서는 그게 좀 감점사항, 또 대통령으로서는 실격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살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7명이죠. 이재명 후보가 60살. 우선 심신미약하는데 통상적으로 나이부터 봅시다. 김문수 후보가 73살, 이준석 후보가 40살, 권영국 후보가 61살, 황교안 후보가 68살, 송진호 후보가 57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가장 많은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보이죠. 나이가 가장 적은 후보는 이준석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명의 후보자 가운데 누가 심신미약 우려가 있는가? 이 두뇌 능력, 인지 능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건강 정도, 강박증이라든지 초조, 긴장, 이게 과도하게 병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체 건강,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심신미약 우려가 제기된 후보자는 뜻밖에도 상대적으로 그냥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6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들을 보면은 이러한 행정 공부상의 나이하고 실제로 심신의 건강, 두뇌 능력, 이런 노화로 인한 두뇌 능력 저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현재 보면은 체력도 그렇고 가장 건강하고 젊다,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턱걸이를 몇 번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게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입니다. 연령으로는 가장 젊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3번 하고는 얼굴 벌게서 포기한 것으로 영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비하면 이준석 후보는 이제 훨씬 더 연로한 상태다 혹은 더 허약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60살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심신미약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40살 이준석 후보는 관계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자신,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자신의 말을 보건대 그건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재명 씨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부터 내가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지금은 그 환경도 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경험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40살 이준석 후보도 그 예외가 아니겠구나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평등하게 대선 후보자 7명 다 이 지금의 이런 그 정신 신체상의 상태를 검증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대선 후보자들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대선 후보자들 이들의 그 정신 여기에는 이제 두뇌 능력을 포함하는데 이게 공무수행 능력 자체가 되겠죠. 이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다. 그저 겉보기만 멀쩡하고 입으로 지금 연설문 반복되는 연설문만 되뇌이는 그런 수준이라면 정작 세밀하고 체계적인 그런 행정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겠죠. 그럼 대통령은 뽑아놓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다 뒷바라지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 측인데 그래서 바로 두뇌 정신 심리 신체 건강 체크를 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를 하라. 예전부터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이거 하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럴 분들도 있겠죠. 뉴스에 아주 복잡하게 여러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20번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고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은 여기는 지금 다 남자들만 있는데 남여를 불문하고 그 빡빡하고 힘들고 한 그러한 자신의 선거 일정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소화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 선거 일정이 힘들어서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적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5월 25일 이게 뭐 그 넷째 주부터 이제 누적이 된 상태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세를 줄여라. 말을 절반 이하로 줄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가벼운 언사, 이거는 현재 뉴스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긴 연설 영상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시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가지 골라서 보면 참으로 저 사람이 어느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가벼운 언사라는 것이 낯뜨겁고 민망할 정도로 촐랑거린다. 거기다 막말도 하고 또 비속어에 가까운 그런 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꾼일지언정 모두의 뜻을 묵묵히 들으면서 중심을 잡아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런 가벼운 언사, 그 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 이런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위기감이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이죠. 싸움꾼, 독설가,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콕콕 찝어서 상대방을 맞받아치는 것은 지금까지 잘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다들 국민통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자리는 본인이 묘기를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한편에 서서 반대편을 때려 눕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모두 그럴만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그냥 중심을 잡고 앉아있는 정도로 아주 진중한 그런 모습일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인 공무원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제 소위 대세론입니다. 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면 현재의 저 시끄러운 대립 분쟁이 잠재워질 것이다 하는 이 대세론, 역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릇이 크지라고 하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싸워서 올라온, 상대방을 욕하면서 올라온 이 지지율,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지지율, 이게 그냥 후두둑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5월 2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는가? 5월 22일에 울산에 포항공대가 있다. 울산은 지방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보면 이상하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우리가 그게 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22일에 이랬고 5월 24일 시흥 시화 거북섬이라고 하는 거기에 웨이브파크라는 값비싼 그런 놀이공원이죠. 따지면 굉장히 비싼 그것을 이재명이 유치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표현이 아주 잘 맞는, 깐죽깐죽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 내 목소리는, 내가 지금 한 목소리는 너무 점잖아서 이 분위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도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바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5월 24일 발언과 태도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이재명 대표를, 얼마 전 일이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 쭉 보여온 태도입니다. 아주 조금만 비판을 해도 바로 고발을 해버리고 법을 송곳처럼 이렇게 국민에게, 상대방 언론사를 비롯한 국민에게 찔러 넣는 이런 민주당이었다.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냐?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바탕이 된, 중심이 된 언론중재법,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질문을 받고는 이재명 후보가 5월 25일에 급한 일 아니라면서 묵살을 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거의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정말 한 글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위기감을 느낀다든지 지금 이 대세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든지 하는 것들, 실제로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서 번쩍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미국의 바이든 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후보 사퇴를 했죠.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한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잦은 말 실수, 물론 이렇게 사악하거나 국민을 적대시하는 말까지 한 거는 아니라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기력이 쇠약한 모습,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있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동작, 이런 것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치매 바이든이라는 말이 붙은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 연설 등 영상을 지금 보면 구글 AI가 못 알아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분명한 발음,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어조, 그리고 성량의 변화, 좀 빈약하다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알아듣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연설 영상을 보면서 직접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자막을 보려고 하니까 구글 AI가 거의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글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확히 의미 전달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들이 어떤지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월 22일 울산 포항공대 발언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이 많이 있었는데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실수한 부분을 삭제한 영상이 지금 상당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개 영상이.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실언이라고 할까, 그 지적인 상태, 지적 능력의 상태가 취약하다, 좀 미약하다 하는 것은 문제 삼은 발언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중에 이재명 후보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워터파크 공원의 유세, 그 유세에서 한 연설문을 게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영상을 삭제해도.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기업이 지방에 안 간다. 기업이 지방에 좀 가면 어떠냐. 비용도 싸게 들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업들이 지방에 가려고 해도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 유능한 젊은 인재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력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방에 사람이 없고 유능한 젊은 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예 지방에 없는 것이죠. 지금 지방에 하다못해 대학교를 칩시다. 아니면은 무슨 특수한 그 자격을 인정해주는 전문 고등학교도 있죠. 그런데 대학교가 지방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 쓸데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이 그 기업이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지방에 가려는데 지방에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한 면만 이야기를 합니다. 유능한 젊은 인재가 없다. 지방에는 유능한 젊은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미 지방에 있는 학교 다니면 유능한 젊은 인재가 아니라는 것이 돼버리죠. 지금은 이때의 그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즐비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무튼 인력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랬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인력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부터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 설명이고 요 인용한 것은 그대로 인용이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방대학, 지방국립대, 국공립대들이 학생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말은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국립대, 국공립대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대학 따로 지방국립대 그리고 국공립대들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대충 지방대학 이래놓고 좀 구체적으로 지방의 국립대 그러고 보니 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국공립대들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개를 이렇게 등호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 정신 상태가 놀랍습니다. 지방대학은
지방 국립대만 지방 대학입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괄호로 묶은 데를 보면 지방의 국립대, 국공립대들, 그러면 국립대 이게 겹쳐지니까 국립대와 국공립대들이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정돈이 안 돼 있어서 말 따로 나오고 말았구나.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을 쓸 때 문장이 안 된다고 할까?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인데 학생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되든지 뭔가 사고를 당해서 없어진다든지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든지 표현이 그렇죠? 학생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 수, 사람이 사라진다와 인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머리라면 행정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나만 옳다 이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 꼭 윤석열 씨처럼 아마 이 사람도 말이 많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에 거부하는 사람은 용납을 못하고 이런 성격이 이 표현에서 비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학교의 국가 재정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을 쓸 때 조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죠. 학교의 국가 재정 지원이 뭡니까? 이런 지방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학교의 국가 재정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쓰는데 한글 쓰는 능력이 박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글 시험을 본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결국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돈으로 된다고 한 것이죠. 국가가 돈을 지원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결책이 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화 된 게 이 부분입니다.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항공대는 일단은 사립대학이고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지요. 안 그럴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항공대는 포항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지적과 유권자들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사람이 괜찮은 걸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 영상에서 이 울산에라는 부분을 삭제한 그런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참 비굴하죠. 벌써부터 이렇게 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압력을 받은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덧칠을 해서 지워버리는 이거 대단히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이래놓고서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는 울산이 되겠죠.
자, 울산이 어딘지 이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서울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서울 아니라면 울산이나 포항이나 아니기는 마찬가지죠. 그래, 포항공대는 울산에 있는데 그 울산도 서울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포항공대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국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요. 이것도 전국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전국에 우수한 학생이 몰려요. 이건 구어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문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장 작성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그러면 뭐가 국립대학이고 또 똑같은 국립대학인가? 이렇게 되겠죠. 잘 되는 데는 더 잘해주고 잘 안 되는 데는 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공대라고 하는 국립대학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그래서 지원을 더 잘해주고 다른 국립대학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말한 게 맞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공립대 지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국공립대, 국립대학, 여기서 공립대도 슬쩍 집어넣었는데 그 국가 지원이 포항공대는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잘 되니까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포항공대는 사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기초사실들이 다 틀리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 전개하는 게 다 틀리는 이런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걸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서울대 10개 세운다는 이야기도 그저 막연히 뉴스에서 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또 이상한 소리입니다. 서울대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대학 아닙니까? 거기는 학생 1인당 예산이 5, 6천만 원이 돼요. 그럼 서울대 모든 학생들은 그 문과든 예술대든 상관없이 다 예산이 5천만 원, 6천만 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주장이죠.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경남 양산시 양산 워터파크 공원입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국립대가 경상대입니까? 부산대입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어쨌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국립대가 경상대든 부산대든 상관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먼저 보고 갑시다. 경남 양산시에서 경상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양산 워터파크 공원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여기는 경상대는 국립대 맞습니다. 이게 진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보면 자전거로 11시간 29분 걸립니다. 진주에 있는 것을 아마 가장 가까운 데가 경상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앞에다 놓은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부산대입니까? 같은 이 워터파크 공원에서 부산대학교는 자전거로 1시간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비교하는 그 간격, 이거는 자전거로 11시간 29분 걸리는 곳하고 자전거로 1시간 16분 걸리는 곳하고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상관없다.
오히려 더 먼 곳을 앞에다 놓고 여기가 가장 가깝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 놓고는 어쨌든 진주든 부산이든 뭐 상관없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듬성듬성 대충 이런 비교는 있을 수 없죠. 정밀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입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말은 많이 하는데 대부분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국립대들은 1인당 예산이 2,200만원, 300만원. 근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300만원도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옮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1인당 예산이 2,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그 차이가 큰가? 아니면 2,2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쓴 것인가? 정보가 공중에 붕 뜹니다. 아무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대 비슷한 대학 10개 만들기 하겠다. 그 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서울대 비슷한 대학 1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나왔죠. 연세대를 진주로 옮겨가겠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앞에서 바로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돈이고 국가지원금이고 세금을 여기 부어 넣으면 되고, 서울대 비슷한 대학은 결국 서울대만큼 1인당 예산이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이거를 지원하는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그 학생, 인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돈을 부어서 겉으로 볼 때 5,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을 10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 가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학생이 아주 많은데 서울대를 안 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아주 달콤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르면 전국에서 수험생을 한 줄로 줄을 쫙 세우면 최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각 과별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갑니다. 잘라내고 나면 상위권 학생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지방대에도 가고 이렇죠.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지방에 돈을 많이 주면 이 상위 0.1% 학생이 지방 10군데를 채우기 위해서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은 맞죠? 아무튼 이 중에서 울산에 포항공대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현재 매우 뜨거운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저런 이재명을 이제 믿을 수 없다, 불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 논란 중에 국민들의 반응은 여러 방향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도 면제됐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유능해서, 그리고 성실해서 그 모든 것이 없이도 그 당시에 등용문이라고 하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알짜배기라고 하는 지자체장을 발판으로 딛고 올라와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산 사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착스럽게 성공을 쫓아왔던 그 마음이 의외로 따뜻하지 않고 효독스럽고, 원래 승리만 쫓는 사람들은 좀 인간미가 없죠.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 경기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수도권이죠. 그래서 지방 사람은 울산이건 포항이건 양산이건 그냥 시골이야. 이런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게시판의 댓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것도 소위 중도 성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좀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곳이 또 들어있는데, 서울 외에는 다 총것들,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식이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항은 아예 알지도 못하죠. 포항 공대 이야기할 때 보면 울산은 그냥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도 거기도 그냥 지방이야, 거기도 시골이야, 저 밑에 있어,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양산도 똑같이 서울 아니라는, 그래서 양산이 어디야? 양산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진주에 있나? 어쨌든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까짓거 포항공대가 울산에 있거나 말거나, 학교 이름에 포항이 들어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서울 아니잖아. 이런 분노. 역시 돈만 흔들면 된다. 너희 무식한 것들. 돈이면 다지. 내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일주일만 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역시 돈만 흔들면 된다는 저 선거용 사탕발림. 이런 거. 그래, 이름도 틀리고 포항공대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울산공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일사천리로 내가 해결책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얼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해법을 내놓을게. 돈이야. 바로 이런, 여기에서 진정성이 1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망하는 사람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아, 이재명도 노인이구나. 이런 반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거 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막연히 노인, 치매,
제대로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 이제는 은퇴해야 할 사람, 이런 이미지로 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60살이 넘었네. 이 60살은 모든 60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그런 비논리적인,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며 틀린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그것을 60살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러한 그 논란 속에서 우리나라 걱정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걱정이냐?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아, 이재명 후보마저도 라는, 아마 그 전적으로 이렇게 믿던 사람이 사실을 보면서 좀 낙담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포항, 울산을 구분도 못하고 입만 열면 말실수를 해서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매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무슨 인격 모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봤을 때 이 치매를 걱정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그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은 너무 빠듯하고 힘든 일정 속에서 뭐 스트레스성, 긴장성 치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이게 중도적 게시판조차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좀 두드러진다,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검사 꼭 받으세요 이런 댓글도 제법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앞에서 포항공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면서 연설을 아주 길게 자신 있게 내가 내 말만 옳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갑시다. 울산에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 목적 중심 과학기술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울산을 무시한 것이죠. 이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는 울산이 아니라 포항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공계 중심 사립대학이고 따지면 소수정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항공대가 왜 그렇게 알려졌느냐? 그들의 그 성과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2020년 8월 현재 소규모 세계대학 평가를 보면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3위로 나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것은 그만한 실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울산에도 당당한 이런 과학기술원이 있고, 포항에 포항공대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는 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고 하는, 서울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명실공히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종합대학이죠. 여기는 국립대학 법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그리고 알고 있지 못한 이재명 후보가 이것들을 손에 들고 공놀이 하듯이
집어 던지면서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니면 그게 본인 능력의 한계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 후보가 5월 24일에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랑했다. 이거는 그냥 내용이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전부터 그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하죠. 이 영상을 보니까 두 손을 앞에다가 허우적 대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구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 그런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이 거북섬 웨이브파크 할 거 없이 지금 그 현지에서는 이건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취재하러 요번에 갔죠. 현지의 그 상인들이 뭐 하다 안 돼서 경매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수천 명이 난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씨 본인이 내가 이 지역에 최고급 놀이터를 들여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자기 성과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자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랑질이라는 게 정신 나간 거죠.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망해가는 거북섬을 딱 지적하면서 바로 나 이재명이 웨이브파크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느냐. 이게 제정신인 인간이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바이든이죠. 저번에 그 여러 방송에 나와서 소위 인기를 얻은 인기인이 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전 차장 스타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바이든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가 이재명 후보가 5월 25일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급한 일 아니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나는 이 발언이 참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씨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서 하는 최초의 첫 번째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하자마자 이재명 씨는 이때부터는 정말 심술궂은 표정이 계속되고 또 심술궂다는 것은 상당히 부드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면 이 기자가 질문을 하는 내내 제대로 눈을 맞추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놓고 온몸으로 무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이재명 씨 표정은 냉혈한처럼 보였습니다. 나쁜 사람, 범죄자, 악한 사람, 뭐 그런 표현, 그런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시 보면 이미
국민일보 기자 누굽니다 할 때 이미 답변 안 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직에 있을 때 비판한 기사에 대해서 종종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든지 하면 앞으로 언론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이런 여당, 이런 대통령 후보자라면 이거는 실격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의 적이지요. 이 정도 되면 이거 그냥 독재자 아닙니까? 그것도 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되겠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비판을 다 덮어버리고 억제하고,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린다. 이것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명찰을 붙여서 반대파를 제거하겠다고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죠? 국민들까지 전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매우 떡더름한 표정, 심드렁한 목소리, 그리고 변함없이 적대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까불듯이, 놀리듯이. 이러고 나서는 이 기자에게는 지금 답변한 거 없죠. 이러고는 야멸차게 저 뒤로 눈길을 돌리면서 다음 질문 받겠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죠. 너는 됐고, 자, 다른 사람, 다음 사람. 사람이 나이 든 성인한테 쓸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태도. 이게 아무리 소그룹이라 하더라도 그 그룹의 책임을 지는 5명의 팀장도 좋고, 이런 사람은, 이런 싸가지 없음은 죽을 때까지 밖에 한 번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 이게 뭐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레 보듯 하고, 주저없이 그냥 발로 밟아 어깨에서 죽이는 자가 이재명인가? 이게 왜 심각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왜 저런가? 이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고, 이게 저 사람의 본래 인성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튼 안 그래도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별대우를 받고 있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제대로 하라고 모든 이재명 피고 사건을 다 올스톱했습니다. 이런 피고인인 대선 후보도 없었지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사법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보다 더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지금 보니까 청년층에서 주로 그러는데 방탄유리 놓고 선거운동이랍시고 하는 걸 보면 피가 끓어오른답니다. 그게 이재명 반대측이어서가 아니고 갑자기 자기 자신이 바퀴벌레같이 하찮게 여겨져서 이런 식의 분노가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가 선거일 전에 폭발할지 선거일 후에 폭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향이 그렇듯이 분노의 분노, 여기에 이런 데 휘말려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대선 후보자들, 이들이 대통령인 공무원의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또 탄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국민적 불행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잡자. 그래서 뭐 두뇌 능력, 무엇보다도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논리적 능력이 있는지, 한국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또 그 문해력,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강박증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어느 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다든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상당히 그 닮은 꼴이죠.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라서 국민에게 총을 쏴버리는 일, 그 걱정해 볼 만한 겁니다. 지금 본 내용을 전제로. 그 다음에 또 후보들 중에 극도로 지금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로 허약하다면 공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체 건강 검사, 이걸 다 검사하고 국민 앞에 6월 3일 이전에 공개해야 하겠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그 사람을 떠받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잘 일할 수 있는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니까 지금 문제 있으면 독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썩은 콩은 골라버리는 겁니다. 국민이 썩은 콩을 가지고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그리고 국민의 삶이 곤두박질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